일본에서 K-팝이 잘 나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일본 내 영향력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열기에 그저 열광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 내에서는 반감 역시 적지 않았죠. 어떤 이는 K-팝은 깊이가 없어 금방 유행이 사라질 것이다. 또 어떤 이는 J-팝이 K-팝의 원조이며 더 높은 음악성을 지녔다. 또 어떤 이는 일본 내수 시장이 강해 주목받지 못했을 뿐 조금만 노력하면 K-팝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2023년 9월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슈니치 문화청 장관은 매해 3월 문화청에 있는 교토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아시아판 그래미 시상식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슈니치 장관은 일본은 국내 시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 활동해도 충분했다. 해외로 나가려는 에너지는 한국 쪽이 앞선다며 J-팝을 해외로 발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음악상을 교토에서 하겠다고 강조했죠. 해당 소식을 실은 요미우리 신문은 아시아권 팝뮤직에서는 BTS와 뉴진스 등 한국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959년 시작돼 매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진짜 그래미의 경우 우리나라의 BTS가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일본 장관의 말에 기대하는 일본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J-팝과 K-팝을 악의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의 의견도 줄고 있으며 K-팝을 과거처럼 굳이 깎아내리려는 언론 역시 점차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죠. 오히려 대놓고 K-팝 정보를 다루고 배우는 게 훨씬 득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가수들의 목표가 일본 오리콘 차트였던 적이 있으나 이제는 그저 성공의 과정 혹은 발판이 되어버린 지금 일본에서는 K-팝을 대놓고 홍보로 사용하고 K-팝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하며 한국 방송의 플랫폼을 토대로 열린 서바이벌 오디션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K-팝을 부르며 꿈을 쫓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디션 방송에서는 대놓고 J-팝보다 K-팝을 부르려는 이들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트루코리아는 일본 속 대중음악을 지배해가는 K-팝의 위력과 현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요계와 방송계는 물론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프로듀스 101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오디션 신드롬을 일으킨 자타공인 엠넷 간판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으며 악마의 편집과 불량 차별 등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중 최고의 화제성을 자랑했고, 그 결과 아이돌 오디션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시즌제에 성공하여 4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2019년 투표 조작 사건과 불법 청탁 등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며 사실상 해당 시리즈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명맥은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시작한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즈는 일본에서 방영한 세 번째 시리즈이자 첫 번째 여성편인데요. 지난 5월 일본 현지에서 모집 공고를 진행했는데 접수 한 달 만에 1만 4천여 명이라는 역대 최다 지원자가 응모했습니다. 101명의 엔트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104대 1의 경쟁률이죠. 이렇게 보면 어차피 한국에서 런칭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속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주관 기획사가 일본 현지에 위치한 CJ 계열사일 뿐이지 일본 방송사에서 제작해 일본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며 한국식 제도와도 다르죠. 한국 가수인 이용기 씨가 출연하지만 한국 기획사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냥 일본판 한국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물론 하이브를 비롯해 한국 기획사에서 훈련받은 이력의 연습생은 존재하며 PD 역시 한국인, 대표적인 협찬 브랜드도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이었으니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던 한국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 아무래도 아이돌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경연 중 K-팝이 절반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K-팝 음악을 일본어 버전 혹은 개사에 부르거나 일부 포인트 가사를 한국어로 남긴 채 번역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10월 19일 방영된 그룹 배틀 평가 경연곡 선정 장면에서는 꽤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우선순위권을 가지게 된 연습생 대부분이 K-팝 음악을 뽑아갔고 이후 순번에서 어쩔 수 없이 J-팝을 선택하게 된 이들은 원하는 K-팝 음악을 뽑지 못하고 자국 음악을 뽑았다는 이유로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분명 헤이세이 시대를 대변하는 AKB48을 필두로 아이돌 문화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일본의 어린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목표나 꿈의 존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중입니다. 일본 오리콘 차트 2023년 10월 24일 기준 주간 합산 싱글 랭킹을 보면 1위에 일본인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지만 이들 역시 프로듀스 101 재팬 출신이며 주간 싱글 랭킹 2위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가수이자 배우인 서인국 씨의 음악이 차지했고 주간 합산 앨범 랭킹에서는 K-팝 그룹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1위를 차지했죠. 사실 한국에서 랭킹에 드는 그룹이라면 앨범 발매 즉시 오리콘 차트에 들어가는 게 일상입니다. 박진영 씨가 오디션을 통해 일본에서 제작한 니주가 데뷔하자마자 오리콘 차트 1위 신기록을 세우는 것만 봐도 양국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 그리고 일본 내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차츰 K-팝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대일 음반 수출액은 6,363만 3천 달러, 한화약 843억 원으로 미국과 중국을 크게 웃돌았으며 K-팝 음반 수출 대상국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형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일본은 슈퍼스타든 신인이든 공연을 열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돈을 내고 문화를 즐기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음악 시장으로 공략했을 때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는 기반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가요계에선 일본 음악 시장 크기뿐 아니라 안정성을 강점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한번 팬이 되면 꾸준히 사랑을 주는 공고한 팬덤이 존재하고 이를 막강한 공연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 8월부터는 일본에서 하루 보수가 50만 엔 이상인 외국인 공연자에 대한 체제 일수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 보다 긴 기간 투어가 가능해졌으며 입석 공연과 음식물 유상 판매도 허용해 술을 파는 라이브 하우스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되기도 해서 미래 역시 밝은 상태죠. 한국 가수, 한국 음악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우리 음악 산업계도 일본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확대하는 중인데요. 가요계에선 신인이 국내에서 입지를 다진 후 일본에서 첫 외국 현지 음반을 내고 이후 팝의 본고장 미국을 겨냥해 영어곡을 내는 흐름이 정석처럼 돼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방송사의 일본행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SBS 인기가요가 10월 3일 4일간 일본 아리아케 아리나에서 이틀간 대규모 공연을 펼친 것에 이어 SBS 음악방송 더쇼는 11월 18일과 19일, 21일과 22일 일본에서 더쇼 라이브인 도쿄를, KBS는 연말가요축제인 가요대축제를 일본에서 개최하려다 시청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2023년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뮤직뱅크 사상 첫 해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방송 일본 진출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익, 즉 외화벌이입니다. 지난해 공연 규모만 해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죠. 11월에 열리는 도쇼 라이브 인도쿄 티켓값만 해도 한화 10만원 수준에서 21만원에 이르며 이런 티켓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극소수의 가수, 배우가 일본 내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K-팝 가수라면 당연히 일본 시장을 거쳐 세계에 진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위 내용과 반대로 최근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가수들도 눈에 띕니다. 아이돌 그룹과는 거리가 먼 밴드, 싱어송라이터 위주의 가수들이며 애니메이션 OST에 참여한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꽤 단단한 팬덤을 가지고 있죠. 다만 한국과 일본 음악계 모두 아이돌, 그것도 K-팝으로 정의되는 음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역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넘어 성행하던 것과 정반대인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일이 더 일어날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